세계 각국의 이슈로 투자자의 든든한 하루를 보장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투데이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일제히 급락세를 나타내다가 현지 시간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증시에서 이틀 연속 상승 마감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변동성이 아주 큰 한 주였는데요. 박찬희 캐스터, 이번 주에는 증시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4월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보다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계속된 하락세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틀 내리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다만 주간 기준으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쳤는데요. 최근 증시 상황에 대한 월가 증시 전문가들의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증시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라서 증시의 변동성은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트레이드 파이낸셜의 마크 루엔가트 전략가는 4월 소매 판매 둔화는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당연한 결과였다라며 표면적으로는 둔화됐다고 나타났지만 사실 소매 판매가 안정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소매 판매 결과에 상관없이 증시는 방향성을 바꾸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히려 모든 섹터가 완전히 회복으로 가고 있다고 점에서 이번 주 하락은 저점 매수의 기회로 봐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캐나코드 지뉴이티의 토니 드와이어 수석 전략가는 이번 증시 하락에 대해서 여름을 맞이하기 전에 증시 과열과 과도한 낙관론을 일부 덜어내기 위한 충분히 의미 있는 조정이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연준의 긴축 우려로 국채금리가 오르더라도 기업들이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다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단기적인 하락세에서 매수세에 나서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한편 지난주에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댈러스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로버트 카플란 총재는 연준이 테이퍼링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테이퍼링 논의를 차라리 빨리 시작하고 일찌감치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것이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의 증시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4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외신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 내놓고 있습니까? 네, 우선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의 4월 소매 판매 지난달과 같은 수준 보이면서 예상치 0.8% 증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 3월 소매 판매를 9.8%에서 10.7%로 상향 조정됐었는데 3월 소매 판매는 바이든 행정부의 현금 지원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 전체 그래프를 보면 1월에 7.6%가 증가한 이후 2월에 조금 감소하는 흐름 보였고요. 3월에 다시 10.7% 큰 폭의 반등세로 돌아섰지만 이후 증가율이 제로를 기록하며 다시 둔화했습니다. ING는 그리 나쁜 결과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경제 재개로 인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소매 판매 반등을 이끌었던 물건을 사는 패턴에서 경험을 소비하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고 덧붙였고요. 실제 의류나 스포츠용품 판매는 전달보다 각각 5.1%, 3.6% 줄었지만 식당 그리고 음료 소비는 3%가량 늘었고 건강 관련 지출도 1%가량 증가했습니다. ING는 향후 소비 지출 증가로 2분기에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것이라며 팬데믹 이후 쌓인 2조 달러 이상의 현금 그리고 예금 증가에 힘입어 소비는 매우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도 예비치 발표됐는데요. 5월에는 82.8로 집계되면서 전월 확정치 88.3에서 줄었고 월가 예상치 90.1도 하회했습니다. 리처드 커틴 미시간대 소비자 조사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높아진 인플레이션, 고조된 향후 인플레이션 기대, 10년 만에 가장 높은 장기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 심리가 5월 초 부진했다면서도 억눌린 수요와 기록적인 예금 잔고로 가격 상승에도 소비 지출은 여전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 또 소매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요. 비록 4월 소매 판매 지표는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시장에 실망감을 줬지만 실제 대형 마트들의 실적은 좋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제프리스는 월마트, 홈디포, 로우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밝혔는데요. 주택 개량용품 수요를 조사한 결과 홈디포와 로우스에 대한 월가 실적 컨센서스가 지나치게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기업 모두 매수 의견 유지했고요. 홈디포는 목표 주가 325달러에서 374달러로, 로우스는 목표가 200달러에서 247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월마트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그리고 옴니채널의 수요가 매우 강력하며 해당 부문이 20%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실적 가시성이 개선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가 180달러 유지한 모습이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 마지막 단계죠. 소매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 예정돼 있다는 점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마스크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희 캐스터, 어떤 논란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네, 지난주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파격적인 권고를 내놨었는데요. 이에 대해 혼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CDC는 지난주 금요일에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사람은 밖에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실내 장소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CDC는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서 아직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사람들의 접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마스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한 건데요. 이번 조치는 세계 최대 감염국이란 오명을 썼던 미국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CDC의 발표 직후에 바이든 대통령도 백악관 연설을 통해서 오늘은 대단한 날이라며 자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신들은 미국의 조치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마스크 의무 해제는 분명 기념비적인 일이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혼선과 혼란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을 했고 WHO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려는 국가들은 해당 지역의 전염성과 백신 접종률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취재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 교통당국 역시 항공기와 버스, 기차 등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변이 바이러스가 활개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이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백신 관련 소식도 있었는데요. 엘버트 블라 화이자 CEO는 개발 중인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성공을 기대할 만하다고 자신을 했습니다. 그는 화이자의 경구용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 개발과 미국 내 초기 임상 결과에 대해서 화이자는 현재 경구용 치료제 개발이 성공할 수 있다는 매우 좋은 근거를 갖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 그는 만약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돼서 FDA의 승인을 받으면 올해 연말쯤에는 시중에 보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네 번째 뉴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나온 소식이었죠. 중국의 우주국이 불붙는 우주전쟁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미국과 옛소련에 이어서 세 번째 화성 착륙 성공 국가가 된 중국의 우주굴기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주요 외신들도 여기에 대한 평가를 잇따라 내놨는데요. 이번 화성 착륙 성공, 과연 어떤 상징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중국 탐사선 텐원 1호가 화성에 성공적으로 착륙했습니다. 중국 탐사선이 해성 표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건 처음인데요. 국가 중에서는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화성 탐사에 나선 겁니다. 미국 퍼서비어런스가 먼저 도착한 상황에서 미중 양국 탐사선이 동시에 화성을 누비는 사상 초유의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화성에 착륙한 텐원 1호는 궤도선과 착륙선, 탐사 차량으로 구성돼 세계 최초로 화성 상공과 표면, 지하 탐사 활동 등 세 가지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지난해 7월에 로켓 창정 5호에 실려서 발사한 지 10개월 만에 화성에 착륙한 건데요. 텐선 1호는 7개월간 4억 7천 킬로미터를 날아서 지난 2월에 화성 궤도에 진입했고 이번에 화성 표면까지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텐원 1호의 화성 착륙 성공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던 우주 개척에 도전장을 던지며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중국의 우주 굴기가 빛을 발했습니다. 중국은 2019년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탐사선 창어 4호를 착륙시켰고요. 2024년에는 달 뒷면의 샘플을 채취해서 돌아올 창어 6호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달 앞면 샘플 채취는 이미 지난해 연말에 발사된 무인 탐사선 창어 5호가 해냈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년에는 독자적인 우주정거장 텐궁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우주정거장에 건설돼 있는 국제우주정거장은 노후화로 인해서 2024년까지만 운영될 예정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텐원 1호의 화성 착륙이 성공하자마자 화성에 중국인의 자취를 남긴 기념비적인 진전으로 우주 분야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미국과 러시아 양국도 경쟁에 앞서서 착륙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드미트리 로고진 러시아 연방 우주청장은 우주 연구 프로그램의 큰 성공이다. 선도적인 우주 강국의 태양계 행성 탐사 부활을 환영한다고 했고 토마스 부추젠 미국 나사 과학임무본부장은 이번 임무가 화성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중국은 곧이어 텐원 2호도 쏘아 올려서 화성에 시료를 채취할 계획이고요. 텐원 3호, 4호도 화성과 목성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우주 경쟁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 짚어봤고요.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 보시죠. 이번 주에도 상당히 많은 일정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FMC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인데 주간 체크포인트 박찬희 외신캐스터가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지난주 막바지에 성공한 그 분위기 반전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률 우려가 다소 줄어들면서 뉴욕 증시는 목요일 이후 큰 폭으로 반등했는데요. 기술주와 경기 민감주 가릴 것 없이 일제히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이번 주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는 현지 시간 수요일에 발표되는 연준의 4월 FOMC 의사록인데요.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의사록을 통해서 연준의 인내심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의 단기 급등은 그동안 연준이 계속 예상해왔던 시나리오였는데요. 따라서 이번 의사록에서는 연준이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4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고용보고서가 나오기 전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지난주 물가와 고용지표를 본 연준이 입장을 번복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도 여는 총재들의 연설이 줄줄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연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 주에는 주택지표와 월마트, 홈디포, 타깃 같은 소매기업들의 실적도 발표되는데요. 현재 주택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에서 가장 화랑을 보이는 시장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수혜업종으로 꼽히는 소매기업들의 호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주목할 만한 이벤트로는 목요일에 발표되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와 금요일에 발표되는 제조업 서비스 PMI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현지 시간 금요일에 워싱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데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양국의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발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박찬희 그리고 강다운 외신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IB들이 유망하게 바라보는 종목들에 대해서 정리해 볼 텐데요. 글로벌 종목 탑픽 전간 외신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iShares S&P 그로스 ETF입니다. 이 가치주 펀드 올해 17%가량 올랐는데요. CNBC가 각종 월가 투자은행들이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 가치주들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화석연료와 에너지 관련 종목들 눈에 띕니다. 다이아몬드백 에너지와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스가 대표적인데요. 올해 들어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는 주가가 60% 올라 목표가보다 30%가량 높은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또 월가 전문가들은 석유 역시도 순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며 코노코필립스와 대번 에너지 같은 종목을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항공주 소식도 궁금한데요. 백신 접종에 따라 경기가 회복하면 수혜를 받을 것이라며 알래스카 에어그룹의 분석가 80%로부터 매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알래스카 에어그룹은 내년 여름까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거라며 항공기 30대를 추가한다고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소비자 중 대표 종목은 단연 나이키였습니다. 중국에서 나이키 불매운동 움직임이 있긴 했지만 투자회사 제프리스는 지난주에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소비자 기업인 대형 카지노 기업 시저스 엔터테인먼트와 제너럴 모터스 이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UBS는 지난 금요일 백신 접종 진행 상황과 정부 지출, 그리고 억눌린 수요 등이 금융과 에너지, 소형주, 신흥시장 그리고 원자재와 같은 리플레이션 수혜주들을 끌어올릴 거라고 평가했고 내년 이 섹터들이 기술주보다 실적이 좋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계속해서 리스트에서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와 애널로그 디바이시스 같은 반도체 기업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금융기업 파이서브, 전기 유틸리티 기업 AES, 미디어 회사 뉴스코퍼레이션과 의료기기 공급업체 텔레플렉스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기업들은 모두 70% 이상의 전문가들로부터 매수 의견을 받거나 최소 2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고 평가받은 종목들입니다. 지금까지 월가에서 바라본 유망한 가치주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네, 월요일 글로벌 이슈투데이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 더 자세한 분석과 함께 굿모닝 투자의 아침으로 돌아오겠습니다.